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18-230229 판결입니다. 사안은 복잡합니다. 갑이라는 원고가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대여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참 뒤에 갑이 위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병은 다시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역시 공시송달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을은 뒤늦게 위 양쪽의 판결에 대해서 각각 추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병은 두 번째 소송의 원고 채권 양수인 병은 비소를 취하하고 을은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공고 결정을 하였고 그 뒤에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병은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되기 직전인 하루 전에 앞에 선행 A소의 항소심에서 양도인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병이 그 소송에, 즉 갑의 을에 대한 그 소송에 양도인으로서 승계 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후 채권을 양도한 갑은 소송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두 소송 간의 관계가 중복제소인지 또 제소금지인지 약간 복잡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파기된 것도 아닌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림 내가 그리다가 못했는데 일단 1번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갑이 을을. 근데 이 을에 대한 갑의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입장에서 양도받고 양수인으로서의 을에 대한 채권자로 자기도 또 소송을 냈어요. 소송이 두 개 지냈는데 이것도 또 어떤 경제 현실 같아요. 을이 또 이거 그냥 방치하고 공시송달로 두 건 다 갔어요. 두 건 다 그냥 방치된 것 같아요. 그냥 공시송달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A소도 일이 갑 측이, 원고 측이 승소했고 채권자 측이. 그러니까 양도해놓고 양도인이죠, 채권에.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완전히 넘겼으면 자기는 이제 채권자가 더 이상 아닌 건데 하여튼 소송 냈던 거 도중에 양도를 하고 양수인은 양수인대로 또 2차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다 승소했고 공시송달로 둘 다 그때 이제 을이 나타나서 항소를 했어요. 추후 보완 항소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안 돼서 일단 그 점에 대한 쟁점은 없어요. 추후 보완 항소를 해서 둘 다 항소심에 갔어요. 둘 다 항소심에 갔는데 두 번째 소송에 양도인이 뭐 정상적인 양도인이라면 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채권자가 이제 된 셈이죠. 그 사람과 을 간에 법원이 화해 공고를 했어요. 화해 공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채권 채무를 깎아주는 내용은 안 나타나고 그냥 병이 소를 취하한다. 두 번째 소송을 취한다라는 화해 공고가 됐어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판례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뭔가 서로 좀 반반 처리하는 것 등등은 실제 어떨지는 모르지만 없는 거로 지금 나타나는데 소취해준다니까 을은 어떤 나쁠 건 없잖아요. 을의 입장에서. 근데 갑은 거기에 화해 공고 내용이 소취하는 합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송은 그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을이 나쁠 거 없으니까 이의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2번이 확정이 되는, 내일 확정되는 딱 그 기간 2주가 되는데 오늘 병이 내일 확정되기 전날인 그 두 번째 소송은 이제 그렇게 흐름을 놔둔 채 1번 소송에 참가 승계를 했어요. 1번 소송에. 그러니까 아주 그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이 을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소송만이라도 걷어준다면 나쁠 거 없으니까 이의도 안 하고 이렇게 내일까지로 가서 이제 확정이 돼서 두 번째 화해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두 번째 소송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치화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 병은 그거는 이렇게 양보한달까 그냥 빼주지만 갑자기란 표현은 좀 어려우지만 하여튼 내일쯤 확정되는 2주간 전날 이 갑의 1소송이 항소심 있는 중에
참가를 해버렸어요. 참가를.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복잡한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참가승계라는 81조 민사법 참가승계는 참가 도중에 들어가지만 참가승계의 효과가 어느 단계까지 미치냐면 원래의 자기가 참가하게 된 대상인 그 사건의 시초부터 자기가 그 참가의 효력이 쭉 작동을 해요. 원래는 자기가 한 게 아닌 전 주인이랄까, 여기로 치면 양도한 갑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온 거 상태에서 양수받은 병이 도중에 참가 들어갔지만 압수성 전체에 있어서의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체로서의 효과가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복잡해요. 중복제소도 나오고 제소금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이 해피려면 2번이 화해공고 결정이 내일 확정이 돼요. 내일 확정되면 이제 완결돼서 종료되는 거죠. 소치적인 내용을 담긴 화해공고. 그런데 하급심은 어떻게 봤냐면 1번 소송을 지금 중복제소라고 봤어요. 즉 중복제소가 문제됐으나 법원은 두 번째 비소가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 계속이 소멸된 이상 선행 A소송, 지금 A소송이 중복된 소재기에 해당하느냐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건 파기환송이 아니라 원심이 맞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엄밀히 보니까 1번은 중복제소로 봐서 1번이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좀 그 법리는 조금 하급심 법리는 중복제소로 본 법리가 나오는데 뭐 큰 무방하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무방하다고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론 구성했냐면 2번이 소치하 합의의 내용이 담긴 화해공고니까 소치하가 됐다. 항소심에서 소치하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항소심에서 소치하 되면 뭐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267조 거기 1항 2항에 보면 소치하의 효력은 소송 계속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하면서 본안 판결이 1심에서 있은 뒤에 항소심에서 소치할 때는 재차 소송을 내는 게 금지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개념이에요. 대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두 번째 소송이 소치하로 됐다. 항소심 단계에서. 근데 병이 재차 1번에 참가 승계를 하면서 1번 소송이 제소 금지적인 제소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느냐? 보긴 보는데 우리가 제소 금지에서는 하나 중복제소 달리 뭐가 있었어요? 다시 재차 소송을 낼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면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소송물이더라도 제소를 요건에서 하나 거기서 마이너스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 두 번째 소송을 병이 소치 합의의 화해공고 결정 등에 대해서 병과 을이 2차 소송에서 그렇게 낸 것은 이 사람이 2번은 그냥 자기가 초장에는 채권 양수인으로 냈지만 그냥 2번은 1번하고 겹치니까 자기가 참가승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을 했었는지 뭔지는 화해공고 결정 시에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1번에 치중하려고 한 거 아니냐. 병의 입장에서는 2번은 어차피 1번으로 가서 할 거니까 2번은 마무리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번에 집중하려고 했던 생각에 있어서 1번에 어떤 참가 승계를 한 것이 소재기식으로 1번 사건의 애초 시점에 가서 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번 사건이 오히려 선행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이론적인데 참가승계의 효력이 참가승계시가 아니고 참가승계시면 오히려 2번이 선행소송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번 소송이 어디까지 작동하냐면 거기 갑이 냈던 그 시점까지 이렇게 작동해서 병이 참가승계했을 때 보는 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법리를 이제 내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점에 있어서 이게 제소금지효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해 나갔어요. 사안이 좀 복잡해요. 봅시다. 원심은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두 번째 소송이 A선은 중복된, 아까 제가 중복된 소지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는지 한 거로 같은데 소멸된 이상 정정할게요. A선은 중복된 소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론은 대법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소지기로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로 말을 해야지 지금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아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된 소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중복된 소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찾은 거고, 대법원은 원심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했어요. 즉 선행소송을 인정을 하고, 그럼 후행소송과 선행소송의 관계를 대법원은 후행소송을 있어서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봅시다. 26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소금지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때는 권리보호에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성에 있어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승계 참가 신청을 통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해서 권리보호 이익이 2차 소송과 같지 않아 승계 참가 신청이 제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봅시다. 참가 승계를 전소송에 그림을 지웠는데, 전소송에 다시 정리해 보면 전소송에 참가 승계가 요 도중에 이루어졌지만 전소송에 갑인했던 것을 장악한다면 원심에서는 중복재선이 아니냐를 따져본 게 그런 점에서 이제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소송이 소송 계속이 확정되기,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날 기준으로 해서 소멸된 게 아니니까 중복재소냐 아니냐 막 이런 것을 본 거고, 그 대법원은 중복재소로 본 그 말을 해가면서 타당하다고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원심의 판단이 1소송이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법원도 일응 잘했다, 잘못한 거 없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제 또 좀 더 명확한 게 제소금지에 걸리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2차 소송이 소치화된 것의 화해 공고 결정의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소치화로 본다면 항소심에서 소치화한 셈이 된 병이 다시 1차전에 뛰어들었으니까 제1 선행소송이 제소금지적인 상황인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면서 무방하다라고 본 거입니다. 이해되겠죠?